예, 오늘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경사항 공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영상 게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수요일 00시부터 금요일 24시까지 3일 동안만 게시됩니다. 그리고 매주 나가는 실습직 과제가요. 5월 6일 날 수요일이 마감입니다. 강의실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습지당 A4 한 장이고요. 이름, 학번, 학과를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대체 과제물이 변경됐습니다. 취업 선호도 검사 L형으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5월 6일이 마감입니다. 상세 내용은 블랙보드 게시판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미래 일자리에서 린다 그레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의 그 카카오톡 같은 건데요. 왓츠앱이라는 SNS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2014년에 페이스북이 이 왓츠앱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때 이 회사의 가격이 19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왓츠앱의 직원 수는 단 5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회사의 가치는 직원 수가 14만에 달하는 소니하고 거의 같은 가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한테는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얘기인데요. 이제 미래 기업들은 별로 사람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인터넷을 사용하고,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간의 노동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잘하는 분야를 찾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떤 분야냐? 바로 창의성, 그리고 감정이입, 그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 또 미세노동. 아주 세밀한 거는 사실은 그 기계가 컴퓨터가 하기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미래는 사실은 변화가 굉장히 많고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이 갖춰야 될 거는 오히려 호기심이고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행동의 민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존의 노동력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거죠. 자, 이게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전 세계의 7세 아이들이 걔들의 65%는 지금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거다. 지금 있는 직업은 다 사라질 거고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무관리직이나 생산직이 거의 다 소멸하고 있습니다. 왜? 다 그 컴퓨터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고 수학이고 공학이기 때문에 그쪽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수요는 아직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은 창조력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고 사람들과의 어떤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쪽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창조적인 거,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누구죠? 카카오를 만든 김범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스타트업 캠퍼스를, 그러니까 대학원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직업 하나로 평생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평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인류 최초로 인간들끼리의 경쟁뿐만 아니라 이제는 인공지능하고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컴퓨터, 인공지능하고 같은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지
어떤 일자리를 하나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의 젊은이들하고만 경쟁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애들하고 경쟁도 해야 되고요. 유럽 애들하고 경쟁해야 되고요. 사실 전 세계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에 이제 여러분들은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웬만한 지식은 사실은 다 이제 인터넷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배워서 그때그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오히려 경험이고요. 또 직관이고 또 사실은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호기심이 더 중요해졌죠. 호기심만 있으면 어떤 거든지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지식을 찾아서 바로바로 습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지식의 세계는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 변화를 잘 준비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해야 됩니다. 제가 미래 변화에는 3대 요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인구의 변화, 그 다음에 기술의 발전, 기술의 변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규제의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구의 변화, 인구 구성의 변화, 기술의 발전, 규제의 변화,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장을 변화시키고 기업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에 저항을 하죠. 그렇지만 변화에 저항하면 결국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은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변화는 항상 어떤 조직이나 회사나 사람들한테 위기인 동시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변화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한테는 위기고요. 그 변화를 잘 활용하고 변화에 대비해서 그를 잘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미래 인재에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변화를 즐기라는 거죠. 변화를 즐기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미래 인재의 제일 조건은 사실 변화를 즐겨야 됩니다. 그리고 flexible and agile, 유연하고 민첩해야 됩니다. 왜? 변화가 닥쳤을 때 그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바로바로 그거에 대응해서 행동할 수 있는 민첩함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가 닥치고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것이 닥쳐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고 사람이 유연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고집만 부리면 그 변화의 물결에 밀려서 여러분들은 생존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인재의 가장 필요한 자질은 뭐냐 하면은 flexible and agile, 유연하고 민첩한 태도를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든지 여러분들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지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본가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본가, 돈의 시대가 아니고 지본가, 머리, 아이디어, 상상력, 정보 이런 게 있으면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빌 게이츠를 예를 들어 볼게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 오피스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사실은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뭐 가게도 필요 없죠.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운송비도 안 들고 점포비로도 안 들죠. 단지 아이디어,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한 어떤 그 능력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돈을 번 거죠. 세계에 거의 1등, 2등 가는 갑부가 된 거죠. 두 번째, 아이패드를 만들고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애플이라는 회사도요. 사실은 그 옛날에 아이패드도 그랬고요. 아이폰도 그랬고 지금 잘 나가는 그 무선 이어폰 있죠. 그것도 그 모든 기획이나 상품의 기획, R&D나 마케팅만 그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것을 제조하는 것은 자기들이 안 만들었어요. 다 대만에 있는 폭스콘이라는 회사에 맡겨서 진짜 핵심되는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어떤 개발만 자기들이 하고 제조는 다 대만한테 맡긴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는 아이디어와 상상력, 지식의 시대죠. 지식의 지본가의 시대죠. 또 이안 브레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라시아 그룹이라는 회사의 회장인데요. 이 사람은 전공이 뭐냐면 스탠퍼드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 각국의 어떤 정치 관련 그리고 지정학 관련 정보를 그 위험지수를 개발해서 국제정치 정보와 투자 환경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지정학 정보를 파는 거죠. 왜냐 어떤 기업이 이제 해외를 진출할 경우에는 그 해외 시장이 정치 제도가 어떤지 거기에 미래의 이 무슨 어떤 쪽이 정권을 잡을 건지 그런 걸 알아야 그 사람들이 어떤 규제를 펴고 어떤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건지를 알아야 그거에 대응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마케팅 기획도 수립하고 물건을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투자라는 거는 1, 2년 돈 벌고 말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사실은 공장주 지을 수도 있고요. 회사도 만들 수가 있는데 뭐 1, 2년 보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가 안정될 것인지 그런 거 그리고 다른 이 나라 이 근처에서 혹시 뭐 전쟁이 날지 안 날지 뭐 기후 변화는 어떤지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국제 정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정학 정보를 연구 개발해서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기업들한테 그런 정보를 파는 겁니다. 즉 이 사람들은 무슨 아이디어, 상상력, 금융 정보 이런 걸 파는 거지 무슨 제조업을 해서 돈 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는 열심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잘 해야 됩니다. 잘하면 매일 놀다가도 정말 필요할 때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디어와 상상력 이런 정보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찰스 다윈이 한 얘기입니다. 가장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가장 똑똑한 자가 살아남는 것도 아니다. 단지 the one most responsive to change 변화에 가장 잘 반응하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화를 잘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매경에서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하는 행사인데요. 해마다 서울에서 신라 호텔이나 워커힐 호텔에서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해서 한번 이런 세미나를 들어보시고요. 아니면 이때 나오는 신문 기사를 많이 읽어서 이 세상의 변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2015년도에 미국 해병대 정보장교 출신인 미국 소령 예비역 소령이 해병대 소령이 인시아드 프랑스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MBA 학교인데요.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는 어떨 것이냐. 그 사람은 한마디로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른다. 잘 모른다. 그리고 불확실하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얘기하는 걸 이제 부카의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부카가 뭐냐면 볼러타일 굉장히 막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이고 uncertain 불확실하고 컴플렉스 복잡하고 ambiguous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누가 만들어냈냐면 미국의 육군에서 만들어낸 어떤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육군이 앞으로 미래의 육군 지휘관들은 어떤 상황에서 전쟁을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했더니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지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볼러타일하고 막 변화무쌍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적이 딱 눈앞에 보이는 적하고만 싸웠지만 이제는 뭐 게릴라전도 해야 되고 뭐 복잡하잖아요. 특히 중동에서 전쟁을 해보니까 굉장히 뭐 복잡한 상황에서 전쟁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면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미래의 장교들은 미래의 지도자들은 북한 시대에서 전쟁을 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훈련을 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때였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 절벽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 경제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조직이든지 리스크 테이킹, 그다음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인간들한테 필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과 실행의 민첩성이다. 이런 얘기를 그 전쟁을 막 해봤던 그 정보장교 출신 교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것은 사고의 유연성이고 실행의 민첩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했고요. 자, 지금 전 세계의 노동시장은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긱 이코노미라는 말로 대변될 수가 있습니다. 긱 이코노미라는 건 뭐냐면 단기 임시직입니다. 이제는 사실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점점 전 세계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기 임시직 중심으로 모든 일이 늘어나고 있죠. 미국에서도 기 이코노미 종사자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390만, 480만, 580만, 670만, 770만, 920만. 2020년도에는요. 미국의 최다 직업군 순위가 파이낸스에 840만이 종사하고 건설 중장비에 680만이 종사하는데요. 기계 이코노미에 벌써 480만이 일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480만이 2016년도에. 그래서요. 이런 건 이코노미는 무슨 뜻이냐면 온 디맨드 일자리입니다. 필요할 때만 사람들이 일을 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요새 미국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우버, 자동차 공유 서비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 일을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저녁 때 퇴근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원할 때 온 디맨드로 자동차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을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예 사무실도 임시 사무실을 빌려주는 그런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위워크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모든 노동 시장이고 그다음에 시장이 이렇게 온 디맨드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그렇게 되고 기업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할리우드입니다. 할리우드는 제가 바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할리우드는 모든 것이 다 이 긱 이코노미로 굴러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이 제로인 사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인성이나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왜? 맨날 직장에서 만나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처음 만나서 일하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도 잘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도 바로 이렇게 친해져야 되기 때문에 인성이나 사회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할리우드 시스템이 뭐냐면요. 할리우드에서는 회사에서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냥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 긱 이코노미예요. 그래서 정규직이 없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미국 헐리우드에서 가서 3주 동안 무슨 그 헐리우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30시간은 수업을 들었는데 그 30시간 동안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 강사들 중에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데 이렇게 무슨 뭐 이름이 자막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프리랜서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헐리우드에서 만약에 내가 액션 영화를 만든다 싶으면 영화 제작자 한 사람이 딱 돈을 뉴욕에서 조달을 받아가지고 캘리포니아 헐리우드에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액션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일로 여기 붙어라. 액션 영화 잘 만드는 그 작가 여기 붙어라. 액션 영화 촬영 잘하는 카메라 여기 붙어라. 액션 영화 잘 만드는 조명 여기 붙어라. 액션 영화 잘 만드는 뭐 특수 효과 여기 붙어라.
이래서 각각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영화 프로젝트를 하나를 가지고 뭐 6개월 내지 1년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각자 맡은 바 뭐 일한 만큼 돈을 받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바로 모든 게 다 이렇게 프리랜서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필요하죠. 그 분야에 관한 최고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 그리고 뭐 맨날 일하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교성이 좋아야 되고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고 휴먼 스킬이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할 때는 확 하고 확 떠나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전문성, 휴먼 스킬, 집중력이 있어야만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래에 이제 필요한 자질은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석적인 사고가 21%, 구성 능력, 뭔가를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 15%, 그리고 학습 능력,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14%,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13%, 그 다음에 대인관계 12%, 언어 능력 12%. 자, 이런 게 다 뭡니까? 이런 게 설득 능력, 대인관계 능력, 언어 능력,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휴먼 스킬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업무 능력, 이제는 뭐 한국 사람들만끼리만 일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서로 일을 해야 되니까 글로벌 업무 능력도 중요하겠죠. 이거는 결국 뭐냐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언어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글을 통한 의사소통 능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통한 거. 예, 바로 이게 AI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죠. 이런 거는 사실은 인간들이 AI보다 훨씬 잘하는 거죠. 그런 쪽을 잘해야 됩니다. 분석 이런 거는 사실은 AI가 더 잘할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발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창조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뻔뻔함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뻔뻔함, 당돌함. 그러니까 뻔뻔함, 당돌함은 딴 게 아니고 형식을 탑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받아들이는데 이 사람들은 뭐 사병하고 장군하고도 막 언쟁을 한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형식도 타파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정말 그 뭐라 그래요. 저 계급장 띄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매시업 막 섞어야 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야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안전한 것만 추구하지 않고 모험도 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미션 오리엔티드 목표를 지향해서 정말 서로 협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테너스티 끈질김 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learning from failure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살아가려면 이런 정신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2025년도에 필요한 탑 10 스킬이 뭐냐? 첫째,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과 조율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 관리. 그다음에 비판적인 생각. 그다음에 협상하는 능력. 퀄리티 컨트롤. 그다음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소비자들한테 봉사하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 가져 이런 거죠. 그다음에 판단과 의사결정. 예, 의사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제가 아예 의사결정, 뭐 리더십에 관한 내용만 다시 또 다룰 건데요. 이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액티브 리스닝, 경청이죠, 경청.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것. 그다음에 창의성. 자, 여기서도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조율하는 능력. 그다음에 사람들 관리. 그다음에 협상, 뭐 서비스 오리엔테이션. 그다음에 액티브 리스닝. 이런 게 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련된 즉 휴먼 스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휴먼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인성이 좋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협조적인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미래의 인재입니다. 자, 그래서 지에서는 미래의 인재성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호기심과 열정과 창의적인 도전을 해서 호기심, 열정, 창의적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창조할 이매진, 호기심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책임감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솔브하는 사람. 그 다음에 헌신과 팀워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할 줄 아는 사람,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배려와 긍정의 리더십으로 누구를 이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미래의 인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미래의 인재는 다른 말로 세 마디로 얘기하면 인성이 좋아야 되고요, 협력할 줄 알아야 되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인간이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가운 두뇌는 컴퓨터나 AI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있는 인간이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구글 범프라고 그래요. 구글 범프. 범프가 뭐예요? 막 부딪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인데요. 구글의 구내식당은 일부러 줄을 막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줄을 꾸불꾸불하게 배치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 부서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식탁이나 의자도 막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좁게 해서 거기서 막 옆에 사람 얘기도 좀 들을 수 있게, 저 사람들은 무슨 뭐 옆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서 저런 게 옆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서로 그냥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의력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회의를 하면서 공감하는 가운데서 창의력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미국 국방부는 오히려 군인들한테조차도 공감 능력을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양세찬이라는 그 개그맨들을 참 대단하다고 보는데요. 그 사람들은 소통 능력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 부모님 그리고 자기들 둘이 배운 거예요. 왜 배웠냐? 이 사람들은 부모님이 맞벌이 도배사였기 때문에 애들을 두고 뭐 일주일 동안 딴 데 가서 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 둘이 단칸방에서 둘이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형은 동생을 챙기고 동생은 형을 챙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고생하니까 애들이 부모님 올 때 뭐 밥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즉 공감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울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워야 될 거는요, 창의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 컴퓨터보다는 인간들이 창의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how를 알아야 됩니다. how, 어떻게. 정답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정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관찰하고 상상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보려는 사람이 창의적인 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호기심이 있으면 도전해보고 또 실패도 하겠죠. 그렇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크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거기서 이 창의성이 생기고 뭔가를 학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해답이 중요합니다. 해답.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도 사람들한테 지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주가드라는 게 있다고 해요. 주가드가 뭐냐 봤더니 이 차를 보세요. 이 차 보면 찝차가요, 이 핸들도 정말 엉성하고 지붕도 뭐 진짜 찌그러졌고 뭐 앞에도 타이어도 앞뒤가 뭐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참 엉성하지만 이런 거를 모아서, 부족하지만 이런 걸 잘 모아서 인도 사람들을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까지 잘 이동시켜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편하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여튼 이렇게 탈 것을 타고 이동시켜 주는 건데, 인도 사람들은 그 부족한 자원을 탓하지 않고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임기응변으로 해결책으로 혁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승객들의 니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모든 부족한 거를 다 극복하고 이렇게 해결해 주니까 문제 해결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CEO 시장에서 인도인들 CEO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바로 인도 사람들의 그 독창적인 임기응변 해결책인 이 주가드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잡한 미래의 그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의 니드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미래 인재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일부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